안녕하세요. 전업투자자 주덕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2022년 1월이 첫째 주가 지나갔습니다.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던 한 주였는데 정말 좀 찬물을 많이 끼얹었습니다. 좀 쉽지 않은 시장이었고, 특히 코스닥 지수 보면 이렇게 1월 내내, 첫째 주 내내 금요일만 좀 반등이 나오고 그 이후로는 거의 심하게 뺐죠.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좀 낙폭이 컸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강했던 게임주, 메타버스, NFT 쪽에서 좀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좀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쉽지 않은 장에서 코스피도 3000을 좀 이탈했고, 그럼 여기에서 환율이 좀 1200대에서 좀 머물고 있어서 좀 불안한 상황이긴 합니다. 역시 그 이유는 연준의 조기 긴축 예고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예전부터 나왔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생각보다 좀 큰데, 생각보다 빠른데, 기준금리의 속도가 우리가 예상했던 거 더 빠른 것 같아 라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좀 놀라면서 이렇게 좀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이번 주에만 한 4.5%가 하락을 했고요. S&P 500은 1.9% 하락, 다우존스는 비교적 양호하게 0.3%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보면은 기술주, 테크주 위주로 강하게 하락을 했고, 기존의 산업, 굴뚝 산업 관련 회사인 다우존스로 좀 많이 편입이 돼 있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의외로 건설, 철강, 조선 이쪽은 잘 버티고 오히려 상승을 좀 많이 했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반도체주들은 좀 괜찮게 마지막에 반등은 나와줬고, 그 외에는 거의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카카오, 네이버 같은 종목은 좀 많이 좀 크게 빠진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는 간단하게 봤고, 그러면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종목 선정은 또 뭘 봐야 되나? 시장이 이렇게 아무리 안 좋아도 결국에는 테마주들의 돈이 또 몰리는 거는 계속 돌고 반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단기 매매, 스윙 투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또 계속 시장 상황보다도 또 종목, 섹터에 집중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무리 기법을 백날 열심히 배워도 적용해야 될 종목을 모른다면은 모든 게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종목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상 별로 없죠. 종목 선정이 제일 좋아야 되고, 그 이후에 내가 배운 기법, 그리고 그거를 모두 잘 지키고 틀렸을 때 스스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손절도 할 땐 하고 익절도 큰 욕심 없이 익절도 할 수 있는 신법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볼 줄 아는 인사이트를 통해서 종목 선정, 그리고 배운 기법대로 적용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그거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욕심을 절제할 줄 아는 신법, 이 모든 삼박자가 다 아우러져야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로 성장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돈이 몰릴 만한 섹터가 뭐가 있을지 좀 간단하게 체크를 할 텐데, 생각보다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제가 이런 디지털 화폐 관련주부터 일단 보고 있는데, 중국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서 세계 최초로 국가 주도 디지털 화폐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시 또 그런 관련주들이 완전히 일단 테마성으로 수급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때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도 디지털 화폐로 아마 수급이 잘 들어왔었죠. 그리고 나서 거의 1년 동안 횡보만 하다가 다시 오랜만에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투자자들이 이때 기억을 잊지 못하고 이번에도 좀 많이 트레이딩에 좀 참여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중국에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좀 더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오려면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좀 많이 한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 등등등 그런 뉴스들이 같이 나와줘야 좀 더 수급이 연속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자금이 그래도 1000억대로 들어온 종목들이 몇 개 있어서 이쪽 테마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볼만한 종목은 요런 한네트도 요런 5일선 자리들 살아있겠죠. 요런 한네트, 그리고 KCT, 이 종목도 예전에 이렇게 또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이고, 대신에 시가총액은 1000억대로 좀 적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테마주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가벼운 흐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이 종목도 아마 같이 움직일 것 같아요. 또 요런 5일선 자리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로지시스도 있죠. 로지시스도 같은 테마, 그리고 K사인도 여러분들도 이때 완전 또 강했던 주도주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K사인도 충분히 지금 수급이 같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도 한 가지 실망스러운 거는 그래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좀 상승폭이 적고 좀 무거운 감은 있습니다. 근데 일단 금요일은 그래도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같이 테마에 넣고 봐야 됩니다.
이 종목도 같이 테마에 넣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뭐니 해도 안철수 대선 후보 테마가 정말 핫했죠. 알랩도 보면은 이번 주 내내 정말 강한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안철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벌써 거의 한 15% 정도까지 올랐다는 거를 기사를 좀 본 것 같은데, 그만큼 약 5% 정도에서 거의 3배 가량 좀 지지율이 오르면서 이 관련된 주식도 정치 테마로 이렇게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이 되면서 그 반사 효과로 안철수 후보로 좀 몰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관련 종목은 안랩, 또 이런 써니전자, 까뮤 ENC, 오픈베이스 이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는 안철수 관련주들을 좀 빠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이런 눌림 구간을 좀 노릴 것 같아요. 써니전자도 이런 구간 노릴 것 같고, 안랩도 차라리 이렇게 쭉쭉쭉 빠져주면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보면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다시 조금 지지율 반등의 흐름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일단 좀 봐야겠지만, 이게 정치 테마는 여전히 매매하기 힘든 분들은 대부분 패스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또 어쩔 수 없이 매매할 종목이 없다 보면은 하게 되는 또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좀 자신 없다, 그런 지지율의 흐름이라던가 뉴스에 나오는 기사에 따라서 내가 매매를 잘 할 수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패스하시는 게 좋고, 나는 이런 것도 그냥 소액으로 부담 없이 하시겠다 하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탈모 관련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한다 해가지고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최근에 몇 개 나왔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의 정책주로 엮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왔던 종목이 위더스 제약, 이 종목이 그래도 상한가가 좀 나와줬고, 그리고 또 강했던 게 TS 트릴리온인데 아마 이 종목도 보긴 봐야 될 텐데 좀 샴푸 관련된 거라서 이게 조금 저는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 어쨌든 투상이나 같던 종목인데, 저는 만약에 한다면은 글쎄요, 이게 제가 좀 이거는 뭔가 땡기지가 않아서, 그래도 종목은 제일 강했습니다. 테마 중에서는 제일 강했고, 이 외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위더스 제약, JW 신약, 그리고 프롬바이오는 살짝 엮이긴 했는데, 어쨌든 이 종목도 거래 대금이 그래도 1,000억 정도 들어왔고, 탈모 관련해서 살짝 뉴스가 나왔다 정도만 체크하겠습니다. JW 신약은 그 탈모 약 복제약을 만들고 있죠. 프로페시아 약의 복제약을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 제약사 중에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책주로 탈모가 정책주가 이게 얼마나 영속성이 있을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리스크는 뭐가 있냐면, 또 여기저기에서 그 정책을 이제 포퓰리즘이다 뭐다 하면서 좀 안 좋게 얘기를 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은 또 이 부분은 또 뉴스에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정책 테마주들 몇 개 더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조금 그래도 이준석 당대표가 다시 같이 힘을 합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금요일날 갭상승이 크게 나왔죠. 그 중에서 애니능률, 이 종목도 윤석열 후보도 지지율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또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수급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를 좀 가능성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니능률, 서연, 그리고 덕성, 서연 탄메탈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니 해도 좀 로봇주도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그 중에서 에브리봇이 굉장히 단일과 매매인데 단기 과열 걸린 상태에서도 정말 잘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이렇게 개파락은 조금 무섭게 개팍하게 줬지만, 이런 줘야 되는 21선 자리에서 반등이 이렇게 오버슈팅까지 정말 잘 나온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 외에도 로보티즈도 이렇게 11선 구간에서 반등이 잘 나와줬고, 여기에서 만약에 반등이 실패하고 다시 깨고 내려가더라도 이런 구간에서도 한 번 더 노릴만한 자리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주 중에서 흐름이 이렇게 조금 약했는데 역시나 좀 키맞추기 흐름으로 삼성의 국책과제 로봇산업 원천기술 개발 같이 참여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퍼스텍이 상한가를 금요일날 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퍼스텍이랑 아지넥스텍이 같은 뉴스로 이렇게 상한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끼로 봤을 때는 일단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아서 일단 끼는 그래도 없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봐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갖고 우리가 흔히 아는 테마성으로 굉장히 탄력적이 좋게 좀만 눌림 주면 바로 반등 나오고 또 이런 식의 테마는 또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식의 종목의 끼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반신반의하면서 눌림을 얼마나 잘 주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좀 대응 전략이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 강한 테마다 보면은 이런 구간에서 막 바로 막 공격적으로 좀만 눌림 줘도 매매를 해도 수익을 비교적 잘 주는데, 끼가 부족하다 싶으면 좀 이렇게 하루 정도는 쭉 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는 살짝 오전장 흐름 정도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로봇주들, 로보로보도 이렇게 5일선 반등 잘 나온 케이스, 그리고 유진 로봇도 이런 데서 반등이, 로봇주들이 금요일날 다 반등이 나오면서 섹터가 다 이렇게 같이 함께 올라간 모습입니다. 자, 그 외에 종목 몇 개 또 체크를 하자면은 KCC 종목이 이제 증권가의 이제 호평으로 아직 좀 실리콘 사업 부분이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좀 분석 보고가 나오면서 이 무거운 종목이 하루 만에 약 25%가 올랐습니다. 이게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는구나 라고 보고 일단은 매매를 해도 될까 했는데 이렇게 351선 자리에서 반등이 또 잘 나오네요. 이런 거를 또 봤으니까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눌려준다면 또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아도 되지 않을까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로도 매매할 종목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고요. 자, 비트나인이란 종목도 좀 수급이 잘 들어왔었죠. 이런 데서 이렇게 잘 들어왔었고, 지금은 이렇게 눌림목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눌림목 자리에서도 아직 종목이 뭐 끝났다고 보고 있진 않아서 이런 자리에서도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해서 일단 관심 종목에서 보고 있습니다. 또 저에게 새해부터 뭐 달달하게 수익을 준 종목이기도 해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올해 큰 이슈가 하나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입니다. 1월 11일, 12일 동안 이틀 동안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이 진행이 되고, 공모 가격은 오는 14일 날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데, 그래서 관련주들이 뭐가 있을까 해서 막 봤어요. 보니까 CIS 이미 조금 꿈틀꿈틀 이미 여기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죠? 역시 시장 참여자들은 빠릅니다. 1월달 일정 바로 체크하고 1월달 일정에 대형 이슈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관련주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갖고 이렇게 벌써부터 수급이 많이 들어온 상태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또 눌림을 줄 때마다, 아직까지 상장일은 27일이에요. 1월 27일 아직 좀 많이 남아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관심 종목도 넣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IS랑 보니까 뭐 TSI 이 종목도 이렇게 벌써 들어왔죠. TSI 종목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V원택도 있습니다. 이 종목도 2차전지 관련으로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수급이 들어온 것 같아요. 거래 대금은 다소 부족합니다. 이날 첫 강하게 돌아왔을 때가 300억, 이런 조정 받을 때 100억, 50억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같이 CIS랑 TSI, 그다음에 V원택 뭐 이 정도 그나마 들어온 섹터로는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개별주로도 요런 유일 에너테크 이 종목도 이렇게 수급이 좀 들어온 흐름이라서 이 종목도 그냥 눌림목 구간 좀 보고 있는 종목. 자, 그리고 이 정도까지는 테마성의 종목들은 거의 다 봤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이런 테마주 몇몇, 정치 테마주, 로봇, 디지털 화폐, 몇몇 정치, 정책, 전고체 배터리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 이런 거 말고는 뭐 다 떨어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은근히 뒤에서 조용히 올라가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굴뚝산업이죠, 일종의. 그런 종목들이 잘 올라가고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GS건설 일주일 내내 올랐어요. 그죠? 대단하죠? 그동안 그렇게 관심을 못 받다가 테이퍼링 시기가 빨라진다고 하니까, 물론 대선 정책에 대해서 대선 정책 기대감도 같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일 상승을 하고 있었고, 보시면은 GS건설 잘 올랐고, 이렇게 HDC 현대산업개발도 이렇게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를 하면서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대형주에서도 이렇게 건설, 그다음에 철강, 조선 쪽이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DLENC도 건설로 이렇게 올라와 줬고, 그다음에 철강 볼까요? 포스코도 자 이렇게 61선 돌파하면서 이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죠. 현대제철도 다 흐름들이 1월달 들어서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정말 작년에, 재작년 이렇게 핫하게 관심을 받았던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크게 빠지고, 비교적 작년에 좀 지지부진했던 건설, 철강, 조선 쪽이 조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도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이런 흐름이 나와줬고, 현대중공업이 정말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반등 폭이 가장 큰데 이렇게 가장 탄력적으로 나오는 모습.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우조선해양도 비슷한 흐름으로 약간의 수급이 들어왔다.
자, 이렇게까지 그냥 대형주들 최근에 그래도 어디에 돈이 조금 몰려서 섹터면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종목이 몰리고 있다 정도만 가볍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레이딩으로는 쉽지는 않고 충분한 다시 눌림이 줬을 때 뭐 스윙이나 중기 투자 정도로는 또 괜찮지 않을까 보고는 있는데, 역시 뭐 빠른 단기 매매 트레이딩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테마주 위주로 보면서 본인의 맞는 관점에 맞는 종목이나 아니면 기법상 타점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은 뭐 참고를 하실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에 돈이 들어온 섹터가 뭐가 있는지 한번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봤고, 자, 다음 주도 일단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월달 자체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한풀 꺾인 상태라서 글쎄요, 이게 뭐 얼마나큼 큰 폭락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금요일장 시장도 나스닥이 좀 빠져서 마감을 했죠. 일단은 보수적으로 좀 방망이도 짧게 잡고 비중도 좀 적게 배팅을 하면서 그냥 적당히 좀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돈은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네, 앞으로 계속 충분히 공부를 하면서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